자, 여러분, 컴퓨터에 말이죠. 전자계산기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게 많은데,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소자가 어떻게 변천됐는가 이런 것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 소자를 보시면 우선 1세대가 진공관 시대를 합니다. 진공관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공관하고 다이오드 있죠. 2극 진공관도 있고 이제 3극 진공관도 있는데, 2극 진공관은 이제 이런 것으로 에노드와 캐소드 해가지고 에노드가 양극이고 캐소드가 음극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P형하고 N형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P 쪽이 플러스고 N 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마찬가지로 거기 바로 2극 진공관입니다. 2극 진공관. 그래서 2극 진공관하고 다이오드는 이제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통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3극 진공관인데 거기 또 세 개가 있어요. 에노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고 또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극 진공관인데 이거는 트랜지스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에 PNP 트랜지스터나 NPN 트랜지스터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3극 진공관 역할이 뭐겠습니까? 트랜지스터가 정폭과 스위칭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2극 진공관은 다이오드가 기능이 같으니까 스위칭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소자가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진공관 시대고요. 2세대가 이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시대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혁이 되었죠.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옛날에 진공관은 뭡니까?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 제품이 크게 나왔어요. 지금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되기 때문에 좀 소형을 됐죠. 그럼 3세대가 바로 집적회로입니다. 집적은 뭐냐면은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인터그레이티드가 뭡니까? 모았다, 집적시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적회로 서킷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C 하는 말은 바로 3세대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번에는 4세대가 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고밀도 집적회로입니다. 그래서 LSI를 합니다. LSI. 라지 스케일 IC입니다. 라지 스케일 IC. 그러니까 대규모 IC다. 이런 게 뭡니까? 바로 고밀도 집적회로입니다. 그러면 5세대에서는 또 초고밀도 집적회로 해가지고 VLSI입니다. Very Large Scale IC. 이렇게 해가지고 VLSI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에도 3세대는 이제 온라인 업무 처리, 여러분 이제 온라인 업무 처리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가 3세대 컴퓨터 이런 거 하고 있다. 시분할 시스템, 시분할이라면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시간을 분할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요. 그 현재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업무 처리나 시분할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컴퓨터의 3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장치를 구성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제어 장치 크게 이렇게 이제 5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장치, 출력 장치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정보를 넣으면 입력이고 나오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입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장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읽든지 뭡니까? 타입을 치면은, 그 다음 뭡니까? 그거는 입력이 되고, 결과가 나타나면 무조건 출력을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쉽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는 OCR. OCR이 뭡니까? 옵티컬 캐릭터 리더죠. 되죠? 리더. 광학 캐릭터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들어가니까 읽는다 하는 거죠. 읽으니까 뭡니까? 바로 입력 장치가 되겠죠. 그럼 OMR 카드 알죠? 옵티컬 마커 리더 마찬가지 읽죠. 그러니까 입력 장치. 키보드 이름이 키보드 알죠? 마우스도 알죠? 카드 리더 있죠. 리더 읽는 거죠. 읽으니까 무조건 뭡니까? 이거는 입력 장치입니다. 이번에는 출력 장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프린터 같은 거, 라인 프린터, 그다음에 테이프 천공기, 구멍 퍽 뚫는 거 있죠. 그것도 출력이고. XY 플로터 이것도 바로 뭡니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이거 XY 플로터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도면 출력할 때 많이 사용된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장치로는 자기 테이프 장치도 있고요. 자기 디스크 장치도 있고, 자기 드럼 장치가 있다. 이런 거는 암기해 놨어요.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장치, 이게 많이 시험에 많이 헷갈리게 나옵니다.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장치는 자기 테이프 장치, 자기 디스크 장치, 자기 드럼 장치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번엔 연산 장치인데요. 연산 장치는 뭡니까? ALU를 하는 게 아셔야 돼요. Arithmetic Logic Unit입니다. 제가 이제 한글, 영어를 안 적습니다. 안 적어도 여러분 아시겠죠? Arithmetic Logic Unit 해가지고, Arithmetic은 뭡니까? 바로 산술, Logic은 논리. 그러니까 산술, 논리 유닛,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산 장치는 크게 뭡니까? 산술 연산을 하는 게 있고, 논리 연산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제어 장치는 뭡니까? 기기의 명령을 제어한다. 제어하는 게 제어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뭡니까? 바로 ROM, RAM. ROM은 뭡니까? Read Only Memory. Read Only Memory 무슨 말이냐면은 읽기만 한다는 얘기. 읽기 전용 메모리를 ROM이라고 하고요. RAM은 뭡니까? Random Access Memory라고 해요. Random Access Memory.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제 액세스하는 메모리. 그런 걸 RAM이라 한다. 그래서 RAM은 또 뭡니까? DRAM과 SRAM 나눈다 하는 거 이름 아시고,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ROM, RAM, 자기 코어 소자 등이 있고, 자기 코어 소자는 자석의 방향에 따라가 데이터를 뭡니까? 바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기억 용량 단위는 바이트 하는 게 또 암기해야 돼요.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1바이트는 8비트다. 여러분 바이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트하고. 그래서 기억 용량 단위는 전부 다 바이트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램은 램은 다이나믹 램 D램하고 스태틱 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램은 동적 램이라고 하고요. 스태틱 램은 뭡니까? 정적 램이라 합니다. 그래서 D램은 회로가 뭡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콘덴서 한 개에다가 트랜지스터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D램은 뭡니까? 바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D램은 여기서 제가 좀 그릴게요. D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D램이에요. 트랜지스터 한 개에다가 콘덴서 한 개 있죠, 그죠? 여기 바로 D램이에요. 그럼 SRAM 어떤 구조나? SRAM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제 플립프롭 있죠, 플립프롭 회로. 플립프롭 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D램과 SRAM 개념이고, D램은 회로가 콘덴서와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콘덴서가 충전한 후에 뭡니까? 서서히 방전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여기 일정한 시간이 얼마 정도냐면 2ms 정도, 2ms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뭡니까? 바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시간이 바로 한 2ms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D를 먼저 그 정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건 뭐냐? D를, 중요한 거는 재생해 줘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재생회로, 리프레시 회로가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리프레시 회로가 필요하다. 프레시에서 리익하면 다시 프레시 하니까 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가 적다 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M이라고 하는 건데, ROM은 뭡니까? Read Only Memory입니다. 제가 영어 안 적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Read Only Memory. 읽기 전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읽기 전용 메모리다. 그래서 종류는 마스크 ROM이 있고요. 마스크 ROM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생산할 때 아예, 마스크로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마스크 ROM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P롬은 뭡니까? 프로그래머블 롬 해가지고 한 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롬 해가지고 한 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하는 거. EP롬은 뭡니까? 이레지블 P롬 해가지고 프로그램 한 번을 지울 수 있어요. 지하가 다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EP롬이다. 이거 아시면 되고. Esquare P롬은 뭐냐? 일렉트리컬리 전기적으로 이레지블 프로그램을 롬이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데이터 제거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시 가능해가지고 하는 놈을 바로 EEP로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정합니다. 놈은 읽기 전용인데요. 리드 올리 메모리인데 여기 종류는 마스크롬인데 마스크롬은 생산 과정에서 아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마스크롬이고요. P롬은 프로그래머블 롬 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EP롬은 이레저블이니까 지울 수 있다. 프로그램 지울 수 있다. 지하가 다시 프로그램 가능하다. 이레저블 프로그래머블 롬. EEP롬은 일렉트리컬리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지하서 이레저블 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 그런 롬. 그걸 EEP롬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종류를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장치의 접근을 각각의 모듈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행하는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말, 이거 중요합니다. 인터리빙은 뭡니까? 전송 시간을 이제 고속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목적이 인터리빙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다수의 모듈에 프로그램을 분산시켜서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이제 1, 2, 3, 4 가시면은 1모듈은 벌써 이제 동작하고 있고, 그 다음 모듈은 이제 동작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3번 모듈은 이제 그 전 단계, 4번 모듈은 그 전 단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모듈 동작하게 하면 뭡니까? 바로 1단계 넘어가면 2단계에서 바로 2번 모듈이 바로 동작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간을 이제 전략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이 뭡니까? 결국 전송 시간을 고속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주변 장치는 결국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요. 프린터가 있고 모니터 이런 건 전부 다 주변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는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버,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데이터를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드럼은 원통 표면에 자하 물질을 이제 코팅한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자기 헤더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이제 기억시키거나 읽어내는, 이것은 이제 자기 디스크보다도 이제 기억 용량이 적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의 저장 방법 살펴보면은 각 레코더 앞에 보니까 4비트의 레코더 길이가 필요하고요. 각 블록 앞에 4바이트의 레코더 길이가 필요하고, 각 블록 앞에 뭡니까? 4바이트의 블록 길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250바이트 레코더를 사용할 때 블록과 인수를 이제 4로 보면은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록 길이는 바로 4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뭡니까? 각 레코더 앞에 4바이트, 여기 사는 각 레코더 앞에 4바이트 레코더 길이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각 블록 앞에, 이게 이제 전체가 블록이니까, 전체 블록에 4바이트에 뭡니까? 블록 길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이거는 블록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레코더 길이.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코더 몇 개입니까? 4 플러스 250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4개의 레코더가 있어요. 그 4개의 레코더는 결국 한 블록입니다. 그래서 한 블록 앞에는 뭡니까? 바로 4바이트의 바로 블록 길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해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뭡니까? 바로 최대 250바이트의 레코더를 뭡니까?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블록화 인수가 4개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레코더가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레코더가 한 블록이 되겠죠. 한 블록 앞에 뭡니까? 바로 4바이트의 뭡니까? 블록 길이가 있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이 응용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3을 할 수도 있고 2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블록과 인수는 뭡니까? 레코더 길이분의 블록 길이. 이게 공식 암기할 수 있어요. 블록과 인수는 레코더 길이분의 블록 길이다. 공식 암기하시고요. 그러면 자기 테이프 밀도는 뭡니까? 바이트 퍼 인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공식 암기해야 돼요. 바이트 퍼 인치.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800, 1000, 1600, 800, 그 더블로 됩니다. 800, 1600, 3200, 2만 bpi가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코어 장치인데요. 한 개의 코어에는 4개 선이 통과한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그래서 감지선은 자기 코어 장치에서 데이터를 선을 때 사용한다 하는 거. 이 포인트가 자기 코어 장치에서 데이터를 선을 때 선다 하는 거는 라이팅 한단 말이에요. 라이팅. 이것은 코어의 어느 방향으로 자아가 된 것인지 감지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고요. 그러면 검지선은 불필요한 코어가 자아되는 경우에 검지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코어의 자아를 이제 서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기 코어를 선택할 때는 2개 구동선 XY에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교차점을 코어만을 뭡니까? 교차점의 코어만을 이제 자아시킨다. 여러분 다 동작 원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기억장치 용량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가로 16, 세로 16으로 구성된 코어 평면이 있어요. 가로, 세로 16, 16. 여기에 보니까 32장을 겹쳐서 쌓은 기억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로, 세로 곱하기 가지고 16 곱하기 16 곱하기 32장 이렇게 하면 계산됩니다.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가상 기억장치는 좀 쉽다 하고요. 우선 그걸 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보면 바로 요게 됩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바로 컴퓨터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CPU와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제가 영어 안 적습니다. 그다음 제가 말로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입니다. CPU, 그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있죠. 그러면 CPU는 어떻게 되느냐? 제어장치가 있고요. 주기억장치가 있고 연산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하는 건 ALU가 되겠죠. ALU, Arithmetic Logic Unit,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머릿속에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 신호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이 제어 장치에서 뭡니까? 입력 장치로 명령 줄 수 있고, 출력으로 명령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연산 장치에도 명령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 기억 장치에도 명령 줄 수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빨간색은 정말 제어 신호를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데이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 기억 장치에서 제어 장치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고, 주 기억 장치에서 연산 장치로 뭡니까? 데이터가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다 데이터 흐름이다. 색깔 잘 보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산 장치 ALU 있죠. 요걸 다시 이제 뜯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누산기라 해가지고요.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래요. 어큐뮬레이터. ACC가 어큐뮬레이터인데 바로 계산한 거를 누적시키는 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어요. 데이터 이제 저장하겠죠. 데이터 저장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뭐냐면 가상기인데 애더라 그래요. 애더 가상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상태 레지스터고요. 상태 레지스터. 어떤 상태인가 저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열어서 이제 2라는 거를 한번 계산해봐요. 2라는 숫자를 내가 집어했어요. 집에 뭐 애드였어요. 그러면 데이터 레지스터에도 2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4가 됐죠. 4라는 결론은 뭡니까? 다시 누산기에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럼 누산기는 다시 4가 왔죠. 데이터는 다시 2가 왔어요. 6 됐죠. 6을 다시 갖다 줘요.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이제 가정이 있다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이걸 하고 뭡니까? 누산기 여기서는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기억 장치로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데이터 레지스터도 방향은 이렇게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기억 장치를 보시면은 기억 장치는 데이터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요. 기억 장치 속에는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저장되어 있다. 이게 이제 기억 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번에는 또 뭐 보시느냐 하면은 주기억 장치하고 입력, 출력이 있어요. 이렇게 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블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냐, 이렇게 적으라 할 수도 있어요. 적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입력,
입력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주기억 장치로 입력에 들어가겠죠. 출력은 나가겠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화살표 꼭 누르면 안 됩니다. 입력해서 주기억 장치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서 출력 나가죠. 화살표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는 연산 장치가 있죠. 그러면 제어 장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키포인트, 여기 결국 CPU죠. 요걸 머릿속에 잘 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연산 장치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왔어요. 보내왔으니까 연산 장치에서 계산해가 결과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는 들어오고 결과는 나간다 하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뭡니까? 이번에는 이제 명령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겠죠. 제어 장치로 명령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는 제어 장치에서 신호를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이 알스메틱 이게 뭡니까? 알스메틱이 산술 연산 회로고 로직은 논리 연산 회로입니다. 그래서 알스메틱하고 로직에서 계산한 결과를 뭡니까? 바로 어큐뮬레이터로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어큐뮬레이터가 뭡니까? 누산기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산기 결과는 뭡니까? 다시 산술과 로직에 이렇게 또 주고 오겠죠. 그러면 계산한 결과 다시 보내겠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지스터는 여기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값이 오고 어큐뮬레이터에서 값이 온 걸 합쳐가지고 산술 할 거는 산술 해가지고 다시 어큐뮬레이터 갖다 놓고 논리 연산대로 갖다 놓고 계산하는 결과를 다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CPU의 기능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이제 뭘 배우려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레코더 길이를 한 말씀드렸는데 바로 뭡니까 250 여기 바이트가 최대라고 봤을 때 지금 4개의 팩터 블로커 인수가 4개라고 보고요. 4 플러스 250, 4 플러스 250, 4 플러스 250, 4 플러스 250 4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레코더 길이 바이트가 꼭 4가 앞에 들어간다 하는 거. 레코더 앞에 길이 있죠. 4바이트가 들어간다 하고 기가 암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블록 인수가 4라 하면 결국 뭡니까? 250이냐 최대 바이트면은 4 플러스 250 이게 바로 한 레코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레코더가 1개, 2개, 3개, 4개 되겠죠? 이 레코더 전체가 얼마나 블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코더가 모이면 블록이 돼요. 그래서 4개의 레코더죠. 그러니까 1블록 앞에는 또 블록 길이 바이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래가 모이면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이면 뭐 돌 되고 돌이 모이면 암석이 되고 이런 거 배웠죠. 그죠? 바위가 되죠? 같은 원리로 비트가 모이면은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이면은 이번엔 뭐가 됩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되고 뭐 데이터는 여러분이 이제 레코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록도 있고 이렇게가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크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된다 하는 거. 비트가 모이가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 모이가 레코더가 되고 레코더 모이가 블록이 되고 블록이 모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